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고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3번 인하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을 놓고 연방 법원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결정이 잇따라 내려져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필요 없는 먹는 피임약이 25일부터 온라인 판매에 들어가고 곧이어 약국 체인점에서 시판될 예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60대 은퇴 후에도 40년 동안 노후 생활 준비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핀란드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처음으로 2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고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3번 인하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보다 한 번 줄인 3번, 후년에도 3번 더 내려 코어 PC 물가가 2.6% 안팎이 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3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동시에 올해 한 3번이나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지난해 7월 1일에 계속해서 5.25 내지 5.50%에서 동결했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 i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기준금리 동결은 널리 예견된 것이고 주목을 받아온 올해 한 3번 금리 인하 입장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대신에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3번 모두 합해 0.75포인트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그럴 경우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내지 4.75%로 5%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연준이 올해 한 3번이나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이르면 6월 12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고 한 번씩 건너뛰며 6월과 9월,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이에 비해 2025년 내년에는 12월의 예고보다 한 번 줄인 3번 더 기준금리를 내리고 2026년에도 3번 인하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또 선호하는 코어 PC 물가로 이른바 중립물가로 삼은 2.6% 안팎이 될 때까지 별도의 2번 더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연준이 3월 회의에서 올해 한 3번 금리 인하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물가가 다소 불안해지더라도 고금리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내놓은 수정한 경기 전망치에서 올 연말 코어 PCE로 2.6%가 될 것으로 예상해 12월에 2.4%보다 약간 올려잡아 물가 잡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올해 당초 1.4% 성장해서 이번에는 2.1% 성장으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2.2%는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3.9%에서 올 연말 4%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내다봐 12월에 4.1% 상승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텍사스 주당국이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하려는 초강경 이민법을 놓고 연방 대법원과 항소법원, 지법에서 금지와 허용, 재금지와 심리 등을 오가는 결정이 잇따라 내려져 대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초강경 이민법에 대해 연방정부의 금지 요청을 기각해 일시 허용됐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심리를 결정하며 심리 중에는 1심 판결대로 시행을 중지시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오락가락한 법정 드라마로 대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인 SB4를 놓고 연방 법원들 사이에서 시행 금지와 일시 허용, 재금지와 심리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 SB4는 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불법 입국자들을 텍사스 주당국이 체포, 구금, 수감할 수 있고 주 법원 판사는 추방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단속권은 연방 고유의 권한이라며 텍사스 주법은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연방 이민법과 연방 헌법 위반이라며 시행 중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는 합법 이민을 받아들이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모든 권한은 오로지 연방당국이 갖고 있으며 텍사스 등 주당국은 연방정부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대리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법 집행과 주법보다는 연방법 우선인 미국에서 텍사스주의 시도는 이에 반하는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다수 의견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선 2월에 연방이민법과 연방헌법을 위배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행 금지시켰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를 관할하는 제5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항구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9일 낮 연방정부의 조속한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기각해 텍사스주의 이민법을 일시 허용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5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수시간 만에 본안 심리를 결정하며 심리 중에는 1심 판결대로 시행을 중지시키기로 명령해 다시 금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과 수시간 만에 텍사스주 초강경 이민법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수시간 동안 발효 시행됐다가 연방항소법원의 심리 결정으로 다시 재금지되는 사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텍사스 주 당국과 연방정부, 이민사회 등에서 큰 혼동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20일부터 텍사스주 초강경 이민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해 위헌 판결이든 합법 판결이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결은 텍사스의 공화당 소속 그렉 에버트 주지사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파워게임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으로 인해 찾아오는 텍사스주의 위기를 인식하고 초강경 이민법을 강행해왔습니다. 또한 리오그란데 지역으로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끄는 덴버,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시 등으로 버스나 항공편으로 데려가 내려놓는 조치로 불법 이민 문제를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텍사스주의 불법 이민 문제를 민주당주에도 넘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처방전 필요 없이 먹는 피임약을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살 수 있고 곧이어 CVS나 월그린 등 시중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마침내 의사 처방 없이도 손쉽게 시중에서 먹는 피임약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FDA 식품의약국이 먹는 피임약의 OTC 오버 더 카운터, 처방 없는 시판을 지난해 7월 승인한 데 이어 제약사들과 약국들이 시판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오는 월요일인 25일부터 온라인에서 먼저 판매하고 곧이어 CVS나 월그린 같은 약국 체인점들에서 시판됩니다.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는 피임약은 오필이라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필을 만들고 있는 제약회사는 한 달 약값은 $20, 세 달치는 $50, 6개월치는 $90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건강보험사들은 먹는 피임약 값도 커버해주는 곳도 있으나 처방전 없이 시판되는 약값이 아주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수 여성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DA는 먹는 피임약 오필이 임신을 막아주는 데 93%의 효과가 있는 동시에 가임 여성들에게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피임약 오필은 15세 이상의 가임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판되는 오필에는 나이 제한 없이 판매됩니다. 다만 오필을 복용하려는 여성들은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복용하려면 오필을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시에 임신을 갑자기 피하기 위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호르몬제 먹는 피임약이나 자궁에 넣는 피임기구와 혼용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환자들이나 병력자들은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의사와 상의해 줄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 오피를 복용할 경우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불규칙한 출혈,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식욕 증가, 복통, 경련, 팽만감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처방전 없이 먹는 피임약을 시중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손쉽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돼 여성 선택권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여성들은 처방전을 받아 주로 호르몬제로 만든 먹는 피임약을 수천만 명이 이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100세 시대를 맞아 60세 초반 은퇴한 후에 무려 40년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 등 젊은 층일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고 조기에 은퇴 저축을 시작하는 등 40년 은퇴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미 국민들도 60대 초반 은퇴 후에도 40년 동안이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에 부심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미 근로자들은 8명 중에 1명이 현재 61세가 되기 직전에 은퇴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61세 은퇴 후에도 40년 동안이나 은퇴 생활, 노후 생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대비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미 국민들은 40년은커녕 20년 동안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은퇴 생활과 노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는 소액의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저축인데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 안정에 도달한 미국민의 비율이 아직 낮은 편입니다. 은퇴를 앞둔 59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10명 중 3명이나 은퇴저축으로 한 푼도 저축하지 못해 오로지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은 월평균 $1,900, 연평균 $22,800로 주거비가 안 든다고 가정할 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62세에서 70세 사이의 시니어들은 단지 10%만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편이라고 답해 나머지 90%나 은퇴 후에도 사회보장연금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한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은퇴저축인 401k나 개인 은퇴저축인 IRA를 가입해 은퇴저축해온 시니어들은 부유층은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인 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의 경우 12년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일수록 100세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은퇴 후 40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조기에 은퇴저축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Z세대인 11세에서 26세 사이의 청소년들임에도 63%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0명 중에 3명이나 벌써 은퇴저축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65년생에서 80년생 사이의 X세대에서는 Z세대보다 10포인트나 낮은 53%가 100세 인생을 예상하고 10명 중 1명만 은퇴저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행복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GDP,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관대함 등이 반영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7년 연속 최상위를 유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핀란드는 또 1등을 차지했고 미국은 처음으로 2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복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에 순위를 매긴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유엔이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라면 의미 있는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갤럽 세계 여론조사와 같은 기관에서 수집했고 6가지 요인인 1인당 GDP, 건강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관대함, 그리고 부패도 등이 포함되어 실제 국력이나 GDP 같은 통계나 숫자에서는 볼 수 없는 인식과 느낌, 마음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7년 연속으로 겨울이 길며 여름에 백야까지 있는 추운 나라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인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최고 점수들을 받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처음으로 순위가 20위 바깥으로 밀려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젊은이들의 행복감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노년층보다 덜 행복한 것으로 조사되어 바뀌어가는 정치 경제 시스템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에서도 미국의 GDP는 성장하고 있고 높은 편이지만 청년층에게는 바뀌는 고용 시스템과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해야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양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 20위 바깥으로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투아니아는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힌 반면 덴마크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총 조사 대상 143곳 중 57위에서 52위로 5계단 올라섰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싱가포르는 작년 25위에서 30위로 떨어졌는데도 한국과 비교하면 무려 22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만 27위에서 31위, 일본 47위에서 51위, 말레이시아 55위에서 59위로 나란히 4위씩 떨어졌으며 태국은 50위에서 58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76위에서 53위, 베트남은 65위에서 54위로 순위가 올라갔으며 중국은 64위에서 60위로 올라섰으나 아직 한국과 일본을 앞지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자 지구에서 5개월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행복도가 5위라는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낮은 143위를 기록했으며 레바논, 레소토, 시에라리온, 콩고가 하위 5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